오늘 하루 가장 뜨거웠던 뉴스업 브리핑. 뉴스업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민동기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첫 번째 소식은 김수민 평론가가 얘기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예비 경선 결과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5명의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요. 가나다 순으로 나경원, 이준석, 조경태, 주호영, 홍문표 네. 이렇게 선출이 됐습니다. 이 뉴스는 이왕의 대 아직은의 대결이다. 아, 이왕에 누구 얘기하는지 알겠고 네. 아직은 또 누구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예, 예비 경선 결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그 발표된 그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가나다 순으로 발표됐던 속보들이 다 깨졌습니다. 이 결과가 유출이 되면서 예, 네. 원래 이거 공개 안 하기로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순위는. 네, 그런데 뭐 언론에 다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당원 기자들이 취재를 잘해요. 아, 네. 그래요? 네. 취재를 잘한 건지 일부러 흘려준 건지 이거 감출 수 없는 것을 감추겠다고 한 게 무리 아니었을까 아하. 이렇게 보여지는 게 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소개해 주세요. 참고로 당원 여론조사 50%, 국민 여론조사 50% 합산을 해서 네. 최종 순위가 매겨졌는데 1위 이준석, 2위 나경원, 그다음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네. 이 순서대로였고요. 예. 4위, 5위가 누구냐도 또 다른 관심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아무래도 홍문표 후보는 충청도, 또 조경태 후보는 부산 경남 지역 이쪽의 지지가 일정하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 네. 관측이 나오고 반면에 김은혜, 김웅, 초선 의원 두 후보가 탈락을 한 이유는 예. 이준석 후보로 표쏠림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니냐. 아, 이런 관측이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뭐 당원들과 국민들이 후보 단일화 시켜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뭐 선거에서 후보들끼리 단일화하지 않아도 유권자 단일화라는 어허. 이름으로 예. 표가 쏠리는 밴드웨건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예. 아, 이거 어려운 말 너무 자주 쓰지 마세요. 네. 그 밴드웨건은 편승 효과. 예, 그게 더 어려운 예, 예. 밴드웨건은 어떤 흐름에 아무튼 올라탄다는 예, 뜻입니다. 격차가 더 네. 벌어지는 게 밴드웨건이고 네. 오히려 추격해가지고 좁혀지는 것을 언더독이라고. 예, 언더독 효과. 네, 이 기회에 예. 외워두시면 이거 예. 취업하실 때 예. 시사상식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1점 더 얻을 수 네. 있어요. 예, 예, 그거 계속하세요. 얻으시면은 저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하세요. 네, 그리고 좀 더 상세하게 뜯어보면 이준석 후보 종합 1위를 했는데 예. 일반 여론조사에서 51%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네요. 반면에 당 여론조사에서는 31% 격차가 나긴 하지만 예. 그래도 2위였고 1위인 나경원 후보의 32%와 근소한 차이였다. 이게 더 큰 충격으로 사실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네요. 당심이 더 반영되더라도 2차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당내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이제 이준석 할 수 있다. 라든지 혹은 이준석을 대표로 만들어야 우리 당의 발전이 있다라는 전략적 표심 예.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 일정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요? 나경원 후보는 당 여론조사에서는 32% 그러니까 일반 시민 26%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네. 그런 모습이었고 주호영 후보는 당 20% 일반 시민 9%좀 격차가 컸습니다. 대중성에서는 뒤처지는 모습이었는데 예. 다만 당심에서는 지분이 꽤 확보돼 있다라는 어허. 것이 드러났고요. 예. 홍문표 후보는 당 5% 일반 5%, 조경태 후보는 당 6% 일반 3%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그 국민의힘이 당신과 민심이 좀 이렇게 다르다는 거 이런 게 좀 확인된 건가요? 그것도 확인이 됐다라고 일단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이 지지율도 굉장히 중요한데 응. 당선 가능성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로 두거든요. 어허. 근데 이번에 그 당원 투표에서 이 이준석 후보가 31%를 얻었다는 거는 예. 그만큼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그런 얘기도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준석 지금 후보가 굉장히 좀 예상 외의 선전을 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진짜 돌풍이란 말이 뭐 실감이 나네요. 자, 문제는 이제 본경선 아니겠어요? 네. 본경선이 당원이 70%, 일반 여론조사가 30%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군소 후보들의 지지율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게 관심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나왔던 그 결과만 놓고 단순하게 네. 당원 70, 여론조사 70, 일반 여론조사 30 예. 네,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서 네, 다시 재합산을 해보니까 예. 이준석 37, 나경원 31, 주호영 17 약 어. 이 정도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도 이준석 후보가 유리하다라고 그렇군요. 드러난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당심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게 앞으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예.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래 이렇게 된 거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준석이다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안 된다 그거는 좀 안 된다 어허. 이르다 예. 총력을 다해 막아라 예. 이 두 흐름의 싸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이 선거는 결선 투표제가 없습니다. 누가 되든 1위만 되면 당선이고 한 표 차로 이겨도 당선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예. 나경원 주호영 단일화 이뤄질 것이냐. 예. 이게 벌써부터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일화하면 네. 그 나경원 주호영 단일화하면 이거 이제 승부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한번 전망하고 가야 되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딱 둘이 합산을 한다고 치면은 나경원 후보가 확실히 유리하죠. 예, 단일화 되는 사람. 예, 하지만 주호영 후보 표가 전부 단일화해서 만약에 나경원 후보를 민다고 해도 예. 전부 옮겨갈 거냐? 그렇지는 또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런 계산을 떠나서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람이 체면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일단 딜레마 1. 청년 하나 꺾어보겠다고 저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거 좀 체면이 안 쓰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단일화 2입니다. 예. 단일화 했는데도 졌어요. 예. 이게 무슨 대망신이고 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 지역구 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예, 가서 어떻게 고개 들어요. 예, 그리고 또 후보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그 당원들 성향을 다 아울러서 지도부 구성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협상이 잘 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예비 경선 과정에서 나경원 후보하고 주호영 후보가 이준석 후보랑 예. 상당히 좀 격하게 개파 정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갈등을 벌였잖아요. 말이 점점 험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경원 후보나 이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진이고 예. 이준석 후보는 거의 지금 영선인데 예. 약간 좀 포용력 있게 좀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전략상으로 실패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단일화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현실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없는데요. 없다. 예, 없긴 한데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본인들의 어떤 득실 예. 이런 것까지 계산하면 또 전혀 가능성이 그러면 없는 건 뭐 아닙니다. 조금 체면 불구하고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자, 각 후보들의 예상 전략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나경원 주호영 후보는 좀 묶어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직접적으로 막 그 청년 후보를 타겟팅해서 공격하는 것이 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전략을 펼 수도 있다. 구전 전략도 있을 수 있는데 예. 이준석 후보는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젊은 후보니까 다음에도 읍소 기회가 전략. 있다. 예. 이런 말들이 좀 저는 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또 젊은 층이나 중도층, 무당층을 타겟팅한 그런 발언이나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준석 후보는 현재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거티브 안 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 네. 선두주자로서의 풍모를 보여주겠다. 네, 그렇게 가야 될 것 네,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가 없어요. 사실 네. 포지티브하게 가는 게 이준석 후보한테도 유리한 건 확실하고요. 네. 그리고 유승민 대선 후보 과정에서 선출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에게 전 의원에게 유리해질 것이다. 예. 이런 관측을 좀 덮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예. 당에 대한 통합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지 않을까 전망이 아하.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이 전당대회 당권 선거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죠. 민동기 평론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오늘 사의 표명을 했는데요. 그래요? 이 뉴스의 비밀은 고검장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게 또 줄줄이 영향을 주나 보네. 네. 자, 택시 기사 폭행 의혹으로 그 수사받고 있는 이용구 차관이에요. 네. 예, 오늘 사의 표명한 게 그런 겁니까? 그 이유 때문이요? 아무래도 그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측면이 가만히 된 것 같고 예. 이용구 차관이 사의 표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은 1년 법무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다. 예.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사의 배경을 밝혔는데요. 예. 판사 출신이고요. 이 차관은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사태 때 사의를 표명을 했던 고기영 당시 차관의 후임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네. 사실 60년 만에 이 판사 출신이 그러니까 비검찰 출신이 이제 법무부 차관에 임명이 돼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예. 그렇게 운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참 이 법무부의 순환사 뭐 장관 차관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데 자 최근에 그 이용구 차관이 기소까지 되는 전망 아니었습니까? 사실 아무래도 지금이 사의 표명 적시 타이밍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기소 전망이 가까워졌다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예. 그 당시 경찰이 내사를 종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종결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당시 서초경찰서가 이 차관이 초대 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인사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지금 이 상황상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점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검찰 인사와 연관돼 있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그거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더 주목되는 포인트인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었거든요. 네. 인사 적체가 있다면서 대대적인 법무검찰 인사를 예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용구 차관이 이제 사의 표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법무부가 또 오늘 입장을 하나 밝힌 게 있는데 예.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하고 예.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도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라는 점을 또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명예퇴직이 조직쇄신이라든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예.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게 결국은 지금 고검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박범계 장관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분들도 물러났으니 예. 당신들도 물러날 준비를 하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 예. 사실 지금 고검장들이 약간 정치적으로 미묘한 입장에 놓여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윤 전 총장 직무정지 징계 청구 당시 반대 성명을 냈고요. 그리고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해서 한명수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 불기소 의견을 냈던 그런 당사자들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동기 기수인 이용구 차관이 사의 표명을 하면서 예. 용퇴를 권유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예. 실제로 오늘 서울고검장이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연쇄적으로 좀 사의 표명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기수에 민감한 게 검찰 조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관을 이제 용퇴시키면은 후임 차관은 더 아래 기수일 건데 네. 이렇게 되면 고검장들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겠네요. 그러니까 원래 검찰 문화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을 텐데요. 근데 한편에서는 이런 좀 평가를 내리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검찰은 아직까지도 뭐 기수 문화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예. 이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요? 아니 뭐 군대나 검찰 같은 경우 기수 문화가 그 조직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 그래도 뭐 기수 안 따지면 뭘 따져? 윗선이 밀려 있으면 또 마음이 바빠지기 마련이고 예.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수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이용구 차관이 사실 등판할 때 계기가 윤석열 전 총장 징계로 등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요건들이 확실한 마무리 투수보다는 중간 개투 요원에 가깝지 않았는가 예.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박범계 장관이요. 예. 최근에 그 인사를 논의를 했을 때 고검장하고 지검장 구별 없이 인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직 고검장이 지검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직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 예. 이 기수 문화가 명확한 어떤 검찰 내부 분위기에서 지금 고검장들이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예. 의미도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인사 태풍이 예상되는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김수민 평론가.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서전 조국의 시간 출간 소식이 나왔습니다. 출간 전에 이미 8쇄 4만 부가 예약이 돼서 그러니까 출간 전에 찍어놓은 게 그 판매를 하기로 한 것이 예, 네. 예. 이 초판으로 깔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게. 예. 그래서 이제 출판계에서는 좀 베스트셀러 반열에 들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 뉴스 조국의 시계는 모래시계인가 물시계인가 뒤집어서 다시 시작될 것인가 아니면 예. 흘러가는 것일까. 예. 하여간 뭐 아직까지 내용을 모르니까 좀 우리가 그걸 좀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일단 한길사에서 밝힌 입장은 언론의 허위 보도와 과장,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네. 여기에 맞서서 내놓는 책이다라고 밝혔거든요. 좀 총론적으로 일단 밝혀지고 있고 예. 근데 이제 관건은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들에 대해서 반박을 할 것이냐. 예. 법정에서는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었기 때문에 근데 알려진 내용 중에 하나가 검찰은 압수수색 이후에 내가 사모펀드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알았을 것이다 라는 반박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여기서 원래 쟁점이 본인 조국 전 장관이 직접 관여했느냐 이것보다는 예. 가족 뭐 부인이라든지 오촌 조카 이쪽이 관여를 했느냐의 문제였고 청문회 때는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예. 답변을 했는데 재판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반박할 것인가 또 본인이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문서 위조라든지 예. 또 유재수 감찰 무마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박이 들어있을지 이것이 큰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본인의 어떤 겪은 순환사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는 류의 자서전일지 아니면 검찰이나 거대 권력까지도 다 구조적인 어떤 해부를 해서 조금 더 높은 시기인 문제 제기를 할지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하네요.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그 본인의 그 입장을 봤거든요. 예. 거기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이런 문제보다는 예. 지금 언론들이 굉장히 많은 보도를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는 여전히 지금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것도 사실인 것처럼 유통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느꼈다라고 예.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책을 쓰는 입장이 아주 절박했을 것 같아요. 정치권 반응 나왔습니까? 네, 일단은 원래 부정적이었던 쪽은 부정적인 반응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네. 민주당한테 새 국면이 오고 있는 것이죠. 조국 사태 여파를 수습하고자 했는데, 예. 근데 몇몇 이제 실제적 잠재적 대선 주자들 입장 표명들이 있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조국의 시련은 개인사가 아니다. 검찰 개혁이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됨을 일깨우는 촛불 시민 개혁사가 예. 이 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로서 이제 조국 추미애는 거의 완벽한 정치적 한 팀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추미애 전 장관이 대선 도전 선언을 또 앞두고 있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네. 강성 지지층을 규합하는 쪽으로 가지 않나 싶은데 그렇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정세균 전 총리도 마음이 아프다라고 축약될 수 있는 그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서도 지지층을 좀 우선 대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또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 지금 한참 쇄신 얘기 나오는데 이 조국 장관이 소환이 되면 네. 또 민주당 내 신국 활동으로 이게 불똥이 튀는 거 아니냐. 벌써부터 뭐 정치권이 이런 거, 굉장히 네. 시끄럽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예.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 문제가 좀 봉합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뭐 불공정한 측면이 있었고 국민 정서에 안 맞는데 위법은 아니다. 이렇게 봉합되기가 어려운 재판이 진행 중인 그런 이슈가 됐고 대선 기간이랑 맞물리게 됐거든요. 결국에 조국 사태가 대선에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네. 두 명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예. 이재명 경기지사거든요. 특히 어허. 이 지사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잦지 않은 편인데 어떻게 정리를 할지 이런 것들이 대선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업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수고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